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랜만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표 후보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분 아직 입당한 다음에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출마를 전제로 해가지고 열심히 뛰는 가운데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을 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도 포함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내 통합에 미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이 1월 24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를 우선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지금 6, 7개월이 지났다. 성과 유무를 떠나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경제 철학을 만들고 평화 정착을 위한 나름의 로드맵도 만들고 했다. 또 인적 쇄신은 느끼시겠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고 우리 당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름의 이러한 노력과 정부 여당의 실적 잘못한 거겠죠. 실적이 합쳐지면서 우리 당이 이제 겨우 혼란과 그 처참한 상황을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지금 7월 27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의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다. 오히려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우선 나오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또 나올 명분이 크지 않은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들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어떤 기여도 해오지 않은 분들이 이제 출마를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다. 사실상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지금 황 전 총리께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이 황 전 총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 서로를 이신점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본 즉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의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보수 정치의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2020년 선거를 공세적으로 치러야 하는데 수세적으로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의 실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상대가 오히려 이쪽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주로 그런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 주요 주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다음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당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주로 포인트가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은 친박 플레임, 탄핵 플레임에 갇혀버린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티켓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책임이 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은 다시 박근혜 잔존 세력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좌파에서 여당에서 공격하기가 쉽게 된다. 이러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황 전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습니다. 황 전 총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묶어가지고 탄핵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은 그건 무리죠.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또 그 어떤 공식 결정에서 그렇게 선언된 바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에 대한 의혹도 재판을 거치면서 이건 뭐 언론이 만들어낸 거하고 너무나 실체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건 사소한 부분입니다. 국정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질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뭉뚱그려가지고 한 카테고리 넣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마당에 이인자가 왜 나왔느냐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겠죠. 공격하기가 쉽겠지만은 그건 당당하게 방어하면 되었고 이걸 당당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을 때 이 탄핵 문제 그리고 탄핵과 연결되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의 업적 그리고 실적 공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정리된 문서로 내어놓아서 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김병준 위원장식으로 좌파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우리는 방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좌파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황교안 총리를 규정하면 안 되죠. 황교안 총리를 규정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시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좌파가 이런 프레임을 들이대니까 우리도 그 프레임으로 황교안 총리를 재단하자, 심판하자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사대주의입니다. 주체적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적 관점이 있으려면은 일찌감치 인적 청산보다 더 중요한 과거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차피 탄핵,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이런 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 토론을 통해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대의원들의 투표로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뢰겁을 먹고 황교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고지선한 분이 다 누가 있습니까? 다 한 번씩 실수도 했고 실언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전투구인데 어떻게 맹물, 깨끗한 물만 마시면서 수도가에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 없고 나올 사람은 다 나와야 합니다. 김병준 대책위원장도 나와야 합니다.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치열한 내부 투쟁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치열한 투쟁을 해야지 치졸한 투쟁을 하면 안 되죠. 큰 대의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그게 치졸한 싸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치졸한 싸움 하지 말고 치열한 싸움을 하면은 그 투쟁 과정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황교안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그분의 정치적 자질이 검증되고 잘하면은 큰 정치인으로 클 수도 있는 제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자기 실력으로 크는 겁니다. 누가 키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황교안 전 총리는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목숨 걸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4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 4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그런 지도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모범생이 아니라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체제를 자유와 한국을 지킬 사람, 자유한국당처럼 자유한국당을 지킬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이진투구에 스스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뭐 말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훈, 홍준표 2사람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필요하면 출마하는 걸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출마를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겠다는데 왜 말립니까? 이전 투구입니다. 이전 투구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의 입장은 이렇네요. 우리는 모두 문재인 폭정의 등장에 책임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단일화에 대한 보도나 질문이 있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황교안 불가론에 입각한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당에 입당하기를 권했던 사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 불가론이 있지만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출마 예상 행보에 따라 우리 당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째, TK 단일화론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응집을 통한 지역 대결 양상으로 우리 당 대표 선거가 진행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는 홍준표 전 대표와 96년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하여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함께 활동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재인 폭정의 등장에 책임이 큽니다. 더욱 겸허하고 치열하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통합과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의 생각과 가깝습니다. 황교안 불가론, 누구 발 불가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평화시기가 아닙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김정은 손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공체제를 그리고 한미동맹까지도 훼손 또는 해체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저항 지도자를 일종의 저항군사령관을 뽑아야 합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지도자, 목숨 걸고 사수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마당에 여기 뭐 탄핵 프레임, 친박, 이거 사수한 겁니다.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장수를 잘 뽑아야 되죠. 장수를. 그 장수를 뽑는데 누가 압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장수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무슨 논리로 싸우는지를 보면은 그 인간됨도 알 수 있으니까 싸우려는 사람 말리지 맙시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싸우도록 부추기는 게 비상대책위원장의 할 일이고 김병준 위원장도 출마하기를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